자, 지금까지 우리는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강수가 있고 이 강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리는지까지 분석을 했고요. 그 개념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기상 핵심 요소를 분석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어요. 이제 드디어 수치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볼 때예요. 교수님, 수치 모델의 성능은 예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는 킴, UM, ECMWF 총 3개의 수치 모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킴과 UM을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고 ECMW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값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 모델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각각을 살펴보기가 힘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치 모델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6일 공구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전날인 15일 21시에 런을 해서 16일 공구시에 관측값과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를 해서 어떤 모델이 더 잘 맞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분석점과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상층 일기도 5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의 일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세 모델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제 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층, 하층 앞만 봐도 뭐 새 모델이 관측값과 즉 분석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새 모델 차이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학 과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새 모델이 어떻게 강수를 예측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결과값은 어제 런을 한 새 모델이 오늘 아침 06시에서 09시까지의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오늘 아침 관측한 강수량과 신적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새 모델이 차이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잘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아, 혹시 의견이 있나요? 저는 새 모델마다 다 다르게 지금 강수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세 개 중에 어떤 모델에 중점을 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에 의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즉, 강수량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강원도부터 충청북도, 전라북도로 이어지는 라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세 모델 모두 잘 모의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 내륙까지 침투한 강수량이 UM이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킴, ECMWF 순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세 모델 모두 이 전라남도에서는 강수가 있지만 비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모델 모두 적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모델이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참 이럴 때 고민스럽죠. 그래서 보통은 새 모델을 계속 살펴보고 현재 실황을 얼마나 잘 반영을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는 적게 보고 하나는 많이 보면 그 중간을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모델이 현재 강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봤는데 이제는 미래에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일 21시, 즉 17일 21시까지의 총 누적 강수량을
새 모델이 예측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새 모델의 결과가 어떤 차이를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 이 총 누적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니 이번에는 UM이 예상 강수량을 가장 많이, ECMWF가 가장 적게, 그리고 킴이 그 중간을 모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으로 저 전북 내륙으로 들어오는 강수대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강수량을 그 중간으로 예보를 하는 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이 움직였는지, 예측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킴 모델이 지금 현재 시점부터 17일 21시까지 어떤 식으로 예보를 해나갔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500헥토파스칼과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8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을 보시면 기압골이 점차 동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50헥토파스칼을 보시면 바람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있는 것이 습수거든요. 이 습수가 작다라는 소리는 포화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떤 분석이 가능한가요?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지금 16일 21시부터 17일 09시까지의 포화층이 이제 약간 해안 쪽으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풍이 조금 더 북풍 성향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물론 바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풍 성향이 북풍 성향으로 바뀌면서 이 강수대, 그 강수대를 예측할 수 있는 포화층이 점점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밤 사이에 보시면 16일 21시에서 17일 09시로 갈수록 갑작스럽게 포화층이 해안가로 밀려나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마도 이 내륙에 북풍 수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기도를 보시면 16일 21시 예상도와 17일 09시 예상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21시에는 없던 동풍의 성분이 17일 09시에 동풍의 성분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나요?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풍으로의 종간적 풍량 변화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해안으로 부는 즉 육풍의 중규모적 바람 때문에 강수대가 해안가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850에서는 그나마 1.5km의 상층이기 때문에 육풍 성분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1000헥토파스칼, 즉 지상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는 밤 사이에 한기가 쌓이면서 우리나라 내륙에 중규모적인 고기압이 형성을 해서 거기서 해안가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됩니다. 따라서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왔던 강수대가 해안가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념 모델에서 어떤 핵심 기상 요소로도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분석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모델이 강설을 각각 세 모델이 다르게 예측을 했고, 풍향의 변화, 그리고 어떤 내륙에서의 육풍 수렴을 예측을 하고 있죠.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군산 지역의 700헥토파스칼 기온 시계열, 그리고 새 모델의 850헥토파스칼,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의 어떤 풍향을, 바람 정보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세 모델 모두 700헥토파스칼 기온을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영하 20도보다 훨씬 더 차갑게 예측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군산 지역으로 들어오는 대류는 3km 이상의 깊은 대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가이던스에 의하면 이런 깊은 대류일 경우에 5에서 10cm 정도의 적설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6시간이나
이런 기온이 지속이 돼요. 따라서 많게는 20cm 이상의 적설을 기록할 수가 있구나. 모델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바람 정보, 풍향이 보이시고 풍속을 알 수가 있죠. 850이나 1000헥토파스칼에 풍향이 변하는 게 각 세 모델이 다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0헥토파스칼에서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북풍으로 바뀌면서 육풍 수렴대가 ECMWF가 가장 빠르게 모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킴이 중간, 그리고 UM이 가장 늦게 지금 육풍 수렴을 모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까 조금 전에 ECMWF랑 UM이랑 이렇게 큰 적설량의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 ECMWF가 서풍에서 풍향을 싹 바꾸는 시간이 가장 빠르고 UM이 가장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적설 중에서 전북 내륙으로 깊이 유입하는 적설량이 세 모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보시더라도 어떤 모델이 전북 내륙의 적설을 가장 크게 보고 어떤 모델이 가장 작게 볼 것 같아요? 육풍 수렴을 가장 늦게 모의하는 UM이 적설량을 가장 많이 볼 것 같고, 이 CMWF가 가장 적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분석을 했어요. 이런 모델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하고 또 비교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파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모델하고 실황을 또 비교하면서 어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